거지같이 입고 어딜 와요? 말이 먼저 공기를 갈랐어요. 정숙은 연회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천장에서 쏟아지고 있었어요. 원탁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잔에 와인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웃으며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정숙은 오래된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선이 조금 처진 디자인이었어요. 유행이 지난 지 오래였습니다. 재킷깃에 작은 브로치 하나만 달려 있었어요. 정숙은 가방 끈을 고쳐주었습니다. 서윤이 다가왔어요. 샴페인 잔을 든 채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어요. 시선이 정숙의 재킷 소매에 멈췄다가 천천히 얼굴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어머니, 집안 망신 시킬 일 있어요? 꼴이 이게 뭐예요? 주변에서 누군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가방 끈만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손이 올라가더니 망설임 없이 뺨을 내리쳤어요. 찰싹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에서 숟가락 부딪는 소리가 멎었어요. 음악은 계속 흘렀지만 몇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체면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럴 거면 오지 말던가. 서윤은 웃음을 거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은 뺨을 만지지 않았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서윤의 얼굴에 고정돼 있었어요.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조금 거칠어졌어요. 정숙은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희미한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눌렀어요. 김전무였습니다. 연결음이 한 번, 두 번. 정숙은 숨을 고르며 기다렸어요. 연회장 저편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숙의 휴대폰에서 연결음이 끊겼어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정숙은 짧게 말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정숙 앞에 서 있었어요. 잔을 다시 들어 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시선은 여전히 서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표정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중앙에서 건배사가 이어졌어요.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어요. 정숙은 연회장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벽 쪽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흰 천이 덮여 있고 그 위에 꽃병 하나가 놓였습니다. 의자는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앉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까까지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잔을 채우는 쪽으로, 음식이 나오는 쪽으로 몸을 옮겼어요. 정숙 쪽을 보는 시선이 사라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만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나무 질감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시선은 연회장 중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잔을 든 채 몸을 기울이며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정숙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집안 행사에서도, 심지어 작은 식사 자리에서도 늘 같은 방식이었어요. 서윤은 사람들 앞에서만 말이 많아졌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웃음이 과장됐고
손짓이 화려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어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마치 며느리의 그런 행동이 집안을 빛내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언니 서윤이 말이 맞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꼴로. 집안 체면이 뭐가 돼요. 정숙이 뭐라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정숙이 말을 꺼내면 분위기만 어색해졌습니다. 서윤은 그럴 때마다 더 크게 웃었어요. 어머님은 주제 파악을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그때마다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로 가거나 밖으로 나갔어요.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흡연실 근처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돌아올 때쯤이면 서윤의 목소리는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괜찮냐고. 그저 잔을 채워주거나 음식을 권할 뿐이었습니다. 피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정숙은 그 집안의 자금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떤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누가 보증을 섰는지, 서류에 찍힌 도장이 누구 것인지, 연대보증인 란에 적힌 이름이 무엇인지, 대출 만기일이 언제인지, 이자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어디까지가 버틸 수 있는 선인지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던 사업은 실상 빚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라고 말하던 부동산도 절반 이상이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서윤이 입고 다니는 명품 옷값도 신우이가 모임에서 쓰는 돈도 시아버지가 접대비로 쓰는 술값도 모두 대출 위에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시끄러워질 뿐이었어요. 어머님이 뭘 알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서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우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언니가 왜 그런 걸 신경 써요? 정숙은 그저 숫자를 기억했습니다. 만기일을 달력에 표시해뒀어요. 갱신 가능 여부를 따로 메모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했어요. 누가 묻지 않으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김전무였습니다. 절차 확인 중입니다. 정숙은 화면을 읽고 나서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닫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연회장 중앙에서 서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누군가 농담을 던진 모양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섞였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전무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들이 겹쳐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벽 쪽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쥔 손에만 조금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천장에 걸린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분침이 한 칸 넘어갔습니다. 정숙은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시선은 여전히 연회장 중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시 잔을 들어 올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목소리가 울렸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잔을 비우고 나서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가방 끈을 다시 한번 잡았어요. 누군가 정숙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대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중앙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얇게 다물었습니다. 벽에 기대지도 않았어요.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꽃병에서 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테이블을 스친 모양이었어요. 정숙은 그 물결을 보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웨이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얀 접시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에 퍼졌어요. 정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연회장 불빛이 정숙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정숙은 그 그림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앞을 향하고 있었어요. 서윤의 웃음소리가 또 한 번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와 포옹을 나누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말 멋진 자리네요.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말들이 섞였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웃기지 않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잔이 다시 채워졌는데 얼굴은 벌써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입가에 와인 자국이 살짝 묻어 있었지만 본인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친정비 때문에 우리 집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웃음이 섞였습니다. 누군가는 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포크를 움직이던 손을 멈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화가 끊긴 테이블도 보였어요. 연회장 한쪽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하자 그 소리는 물결처럼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킷 단추를 한번 만졌어요.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을 스치며 브로치 옆을 지나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허리 옆으로 내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윤 옆에 앉은 여자였어요. 진주 목걸이를 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 언니는 몰라요. 우리 집 사정. 서윤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손목의 팔찌가 흔들리며 반짝였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신세지고 계시는데 친정에서 보증 잘못 썼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매달린 거예요. 뭐 그래도 받아주셨으니 다행이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돌려 정숙 쪽을 힐끗 보고는 재빨리 시선을 거뒀습니다. 누군가는 잔을 들어 올렸고 누군가는 냅킨으로 입을 가렸어요. 정숙은 테이블 모서리에 놓인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가방 끈을 다시 잡으니 어깨에 무게가 실렸어요. 가죽끈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서윤을 향하고 있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진주 목걸이 여자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서윤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됐어요, 언니. 그냥 우리 집 일이긴 한데 다들 아는 얘기잖아요. 서윤은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컸어요. 주변 몇몇이 움찔했고 가까운 자리에서는 대화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에서 직원 하나가 빠르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서류 몇 장을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데 발걸음이 너무 빨라서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힐 뻔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울렸어요. 직원은 서윤의 아버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급한지 주변 사람들도 눈치챌 정도였어요. 서윤의 아버지는 와인 잔을 든 채 고개를 돌렸는데 웃고 있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직원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와인이 흔들리며 몇 방울이 흰 식탁보에 튀었습니다.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확인하는데 눈썹이 좁혀지고 입술이 굳었으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손을 휘저으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 촛불이 그 바람에 흔들리자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른 뒤 귀에 갖다 댔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길어지지 않았어요. 연결음이 끊기자 상대가 끄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연결이 안 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내며 화면을 다시 봤는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렸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짧은 신호음만 울리고는 끊겼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휴대폰을 직원에게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직원은 다시 허리를 숙이고 뭔가 말했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는 멀리서 보이지 않았어요. 서윤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손을 저어 직원을 보냈습니다. 직원은 뒤로 물러나 다시 연회장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갔어요. 정숙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울리는 소리였어요. 정숙은 서두르지 않고 가방을 열었는데 지퍼를 천천히 내리는 동작이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을 집어넣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회수 검토 들어갑니다. 정숙은 화면을 읽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스쳤어요. 잠금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꺼졌고 검은 화면에 정숙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는데 그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으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당겼는데 그래도 작은 금속 소리가 났어요. 사회자의 건배사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주인공이신 전무님의 승진을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올렸는데 서윤도 잔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웃음이 더 커지며 목소리가 연회장 천장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건배.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잔이 부딪히며 와인이 흔들렸고 몇몇 테이블에서는 샴페인이 넘쳐 흘렀어요. 하얀 식탁보에 얼룩이 지기 시작하자 웨이터들이 냅킨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서윤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가 났어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는데 서윤의 아버지는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구겨진 천이 접시 위로 떨어지며 포크 하나가 소리를 내며 넘어졌어요. 그리고 연회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어깨가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누군가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사라졌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잔을 비우고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주변 사람들과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웃었어요. 아버지 전화 오셨나 봐요. 요즘 진짜 바쁘시거든요. 서윤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주변의 반응이 미지근한데도 서윤은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큰 계약 있으시대요. 그것 때문에 정신없으시지. 서윤이 덧붙였습니다.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정숙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가방을 어깨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옮기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벽 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시선은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도 고요했습니다. 연회장 중앙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이 흘렀는데 현악기 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퍼져나갔어요. 웨이터들이 움직이며 빈 접시를 치우고 새 접시를 놓았습니다. 은색 쟁반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정숙은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지 않으며 언제쯤 이 자리를 떠나야 할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연회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서윤의 아버지가 나간 쪽 테이블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퍼져나가며 물결처럼 번졌고 이윽고 옆 테이블 또 그 옆 테이블로 이어졌어요. 무슨 일이래요? 갑자기 나가시던데. 표정이.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며 눈썹을 찌푸리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보여줬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맞대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봐요. 방금 떴어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는데 입술만 얇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가방 끈을 잡고 있었고 그 힘이 점점 세져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사진을 찍으며 플래시가 터졌어요. 손을 흔들며 포즈를 취하는데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다시 플래시가 터지자 서윤은 턱을 들어 올리며 최대한 화사한 표정을 지었어요. 옆 사람과 어깨를 기대며 손으로는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는데 차가운 벽의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가방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깨에 걸쳐져 있었는데 그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일은 오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었어요. 정숙은 그걸 알고 있었는데 김전무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서윤의 아버지가 왜 급하게 자리를 떴는지 모든 게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었어요. 대출 만기일, 보증 금액, 담보 물건, 연대 보증인. 정숙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서류철에 정리해뒀는데 집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날이 오늘인 것 같았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는데 폐 안으로 공기가 가득 차올라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어요. 연회장 불빛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음악이 흘렀는데 서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언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갔다는 걸,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무도 멈출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숙은 가방 끈을 다시 한번 고쳐쥐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니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하얀 식탁보, 와인잔, 웃는 얼굴들, 터지는 플래시, 흐르는 음악.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 같았어요. 이 모든 게 곧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참고인 수준이 아닙니다. 정숙은 금융감독원 건물 안작은 면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벽지가 붙은 방이었어요. 창문은 작았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빛 아래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정면에는 조사관 2명이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였는데 표정은 공손했지만 질문은 조심스럽게 날카로웠어요. 연회장 이후 회수된 대출이 30억입니다. 안경 쓴 남자가 말하며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손가락이 숫자 위를 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내부 정보가 사전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자 조사관이 말을 이으며 펜을 들었어요. 메모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손은 가방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름이 문서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안경 쓴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김전무 라인이 연결고리로 거론됐고 외부에서 보기엔 사돈 쪽을 의도적으로 압박한 모양새입니다.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렸고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 다만 가방에서 안경을 꺼내 쓰고 조사관들 앞에 놓인 서류를 한 장 한 장 살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숫자들이 익숙했어요. 대출 만기일, 보증 금액, 연대 보증인 명단. 정숙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집 책상 서랍에 똑같은 서류가 있었는데 어쩌면 이 서류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게 맞습니다. 정숙이 한 대목을 가리켰어요.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만기일을 확인했고 김전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여자 조사관이 메모했어요. 안경 쓴 남자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이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대답이 짧았습니다. 조사관들은 더 물어봤지만 정숙의 대답은 더 짧아졌어요. 결국 면담은 1시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조사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는 길었고 형광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으며 정숙은 천천히 걸으며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리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고 거울에 비친 정숙의 얼굴이 보였는데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정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뒤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지자 정숙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은 뒤 신발을 벗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천천히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차가운 물이 느껴졌습니다. TV를 켰어요. 리모컨을 누르자 뉴스 채널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화면이 전환되며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대기업 임원 가족 관련 금융 압박 의혹. 정숙은 소파에 앉아 화면을 봤어요. 앵커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기업 임원 가족과 관련된 대출 회수 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정 내부 정보가 사전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안이 단순 금융거래가 아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금융감독원 건물이 나왔어요. 정숙이 몇 시간 전에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건물 입구를 비추며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당국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대출은 약 30억 원 규모로 연회장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 급격하게 회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됐어요. 다른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정숙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어요. 화면이 꺼지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이 퇴근길을 서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상황이 바깥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다는 건 더 이상 안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됐고 질문이 생겼으며 조사가 시작됐어요. 이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창문에서 물러나 커튼을 쳤어요. 천이 창을 가리며 거실이 더 어두워졌는데 정숙은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똑딱, 똑딱. 조용한 거실에 시간만 흘렀습니다. 정숙은 움직이지 않은 채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지난 며칠을 떠올렸어요. 연회장에서 서윤이 손을 올렸던 순간, 김전무에게 전화를 걸었던 순간, 서윤의 아버지가 급하게 자리를 떴던 순간, 금융감독원 면담실에 앉아 있던 순간, 모든 게 연결돼 있었는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 소리가 소파를 타고 퍼졌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는데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숙은 받지 않았는데 화면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며 들이마시고 내쉬자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왔고 조사가 시작됐으며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정숙의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거였어요. 정숙은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저 어둠만 있었어요. 시계는 계속 똑딱거렸고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는데 안에는 반찬 몇 가지와 물병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물병을 꺼내 물을 한 잔 더 따랐어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멀리 아파트 불빛이 반짝이며 누군가의 저녁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물을 틀어 헹구고 행주로 닦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을 씻으며 물기를 닦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으로 밀어놓고 등을 소파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연회장의 샹들리에, 서윤의 웃음소리, 서류 위의 숫자들, 조사관의 날카로운 눈빛, 뉴스 화면의 자막.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부풀어 올라 천천히 내쉬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시계가 여전히 똑딱거렸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는데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어둠 속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김전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은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조용한 주방에 울렸는데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울리자 정숙은 손을 씻고 물기를 닦은 뒤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김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통화는 짧았어요. 당분간 제 이름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어요. 정숙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김전무도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통화가 끊기자 정숙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정숙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이불을 개고 식사를 준비하며 TV를 켜서 뉴스를 봤어요. 장을 보러 나가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통로를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아무도 정숙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정숙도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우연히 경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화면에 김전무가 맡고 있던 부서 이름이 나왔어요. 인사 발표였습니다. 실무 라인이 교체됐다는 내용이었는데 새로운 책임자의 이름이 자막으로 흘러갔어요. 표면상으로는 정기 인사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최근 불거진 금융 압박 의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이 전환되며 다른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정숙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어요. 화면이 꺼지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뒤에서 조율할 창구를 잃은 상태가 됐습니다. 김전무와 연락할 수 없었는데 그의 라인도 사라졌어요. 정숙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유일한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거였습니다. 아무도 정숙의 전화를 받지 않을 거였는데 아무도 정숙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거였어요. 시댁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과거 남편 명의로 정리해 두었던 계약 하나가 문제로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숙은 그의 이름으로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정리했었어요. 합법이었고 세무사도 확인했으며 당시에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들여다보면 공격할 여지는 있는 선택이었어요. 절차가 복잡했는데 서류가 많았고 중간에 명예 변경이 있었으며 해석에 따라서는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댁 쪽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정숙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신우이였어요. 그 계약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멈추시죠. 서로 지칠 필요 없잖아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정숙은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조리대에 내려놓고 가스불을 끄며 냄비 뚜껑을 열어 국물을 확인했어요.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자 밖에서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정숙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는데 손으로 털어내고 서류철을 펼쳤어요.
남편 이름이 첫 장에 적혀 있었어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날짜가 빨간 펜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손가락이 종이를 스치며 바스락 소리가 났는데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양도증서, 세무 확인서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 계약을 지키면 지금까지 쌓아온 판을 스스로 접어야 했습니다. 시댁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연회장에서 시작된 일도, 금융감독원 조사도, 뉴스에 나온 의혹도 모두 조용히 묻힐 거였습니다. 정숙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을 거였는데 시댁도 더 이상 이 계약을 건드리지 않을 거였으며 모두가 예전처럼 돌아갈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숙이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도 사라질 거였습니다. 서류철에 정리해둔 숫자들,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만기일들, 머릿속에 기억해둔 보증인 명단지, 몇 년 동안 쌓아온 모든 준비가 무용지물이 될 거였어요. 정숙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서명란에 적힌 글씨가 시간이 지나 희미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정숙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 봤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며 방 안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정숙은 서류를 덮었어요. 손을 천천히 움직여 서류철을 닫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자 전화 목록이 나왔습니다. 김전무의 이름을 지나쳤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다른 이름들이 보였는데 오래된 번호들, 몇 년 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들이 나타났어요. 정숙은 한 이름에 멈췄습니다.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이번에는 김전무가 아니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연결음이 끝나기 전에 상대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년의 목소리였는데 약간 쉰 듯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저예요. 정숙입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상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는데 그 사이 정숙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정숙이 말하며 손가락으로 서류철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계약건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그 계약이요. 정숙이 설명했어요. 짧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아, 그거요. 그런데 지금 왜요? 몇 년 전 일인데. 다시 확인이 필요해서요. 서류 정리를 제대로 하려고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그거 건드리면 복잡해질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필요하세요? 가능하면 빠르게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끝났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불을 켰습니다. 방이 환해지며 서류철이 책상 위에서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숙은 서류철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작은 자물쇠로 잠갔어요. 창문을 닫았어요. 커튼을 쳤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고 있었는데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신우이의 메시지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그 계약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멈추시죠. 정숙은 메시지를 읽고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며 들이마시고 내쉬자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모든 게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는데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지나가며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는데 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는데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정숙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며 차를 우렸어요. 김이 올라왔는데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지자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어요. 커튼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밤거리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걷고 있었으며 버스가 지나가고 택시가 서고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져나갔어요. 시댁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한 거였어요. 계약을 지키지 않기로 했는데 판을 접지 않기로 했고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정숙은 선택했어요. 차를 다 마셨어요. 컵을 싱크대에 놓고 물로 헹궜습니다. 행주로 닦아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차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숨을 고르며 잠들기 시작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정숙은 선택했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정숙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실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이 5개 정도 놓여 있었는데 손님은 많지 않았고 창밖으로는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창가 쪽에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었어요. 서유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나무 바닥에 울렸는데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정숙을 보자 잔을 내려놓았어요. 앉으세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정숙은 의자를 빼고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테이블 위에는 물컵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메뉴판은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는데 이미 주문을 끝낸 듯 보였어요. 시누이가 물컵을 돌리며 정숙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입술이 얇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시누이가 물었어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았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정숙의 물잔에 물을 채워줬는데 메뉴를 권했지만 정숙은 손을 저었어요. 종업원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정숙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피곤함이 섞여 있었는데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여기서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우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보탰어요. 언니도 이제 지치셨을 거예요. 계속 이러면 아무도 좋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 계약권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언니도 이제 그만하세요. 정숙은 물컵을 들어 올렸어요.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물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는데 얼음이 잔 안에서 흔들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숙이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숙은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어요. 손가락이 가죽을 쓰다듬으며 금속 고리를 스쳤습니다. 제가 지켜주던 건요. 정숙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집안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썹이 좁혀졌어요. 신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신우이가 물었어요. 정숙은 물컵을 다시 들어 올려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차가운 물이 느껴졌어요. 숫자가 맞아야 버틸 수 있었고 순서가 맞아야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한 건 그걸 확인한 것뿐입니다. 집안을 지킨 게 아니라 빚이 터지지 않게 만기일을 맞춰준 거예요. 시아버지가 잔을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컸는데 물이 약간 튀었습니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결국 우리를 도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가 도운 건 저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보증이 있었고 그게 터지면 저도 같이 무너졌으니까요. 그 말 이후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왔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접시 위로 김이 올라오며 천천히 식어가자 김이 약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신우이는 냅킨을 만지작거렸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를 뒤로 밀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신우이는 앉은 채로 정숙을 올려다봤어요. 놀란 표정이었는데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 천천히 하세요. 정숙이 말하며 계산대로 걸어갔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자 정숙은 카드를 꺼내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저쪽 테이블 계산이요. 정숙이 말했어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하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정숙은 받아서 가방에 넣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왔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퇴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별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정숙은 타서 창가에 앉으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식당이 점점 멀어졌는데 이윽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며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오자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잠시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계약서였어요. 남편 명의로 된 시댁이 협박 카드로 쓰려던 바로 그 계약이었습니다.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이름, 날짜, 금액, 조건, 보증인, 담보 목록. 모든 게 적혀 있었는데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정숙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며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타자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는데 시계 초침 소리와 섞였습니다. 모든 내용을 옮겼어요. 숨기지 않았는데 빼지 않았고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날짜, 금액, 명의, 절차, 모든 걸 그대로 적었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출력 버튼을 누르자 프린터가 돌아가며 종이를 한 장씩 뱉어냈습니다. 출력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확인했습니다. 빠진 게 없었는데 잘못된 것도 없었어요. 봉투에 차곡차곡 넣으며 주소를 정자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세무서 주소였어요. 그날 밤 정숙은 스스로 한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을 스스로 공개 정리한 거예요. 누구에게 떠넘기지 않았는데 숨기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댁이 협박 카드로 쓸 수 있는 그 계약을 정숙이 먼저 세상에 드러내버린 거였어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일 아침 우체국에 가서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한동안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덕분에 정숙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김전무는 연락할 수 없었는데 시댁과는 선을 그었고 남편도 이미 세상에 없었으며 이제 정숙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기댈 곳도 숨을 곳도 뒤로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댁이 쥐고 있던 협박 카드도 사라졌습니다. 계약을 먼저 공개해버렸으니 더 이상 그걸로 정숙을 위협할 수 없었어요. 정숙을 흔들 수 있는 약점이 사라진 거였는데 뒤에서 찔러올 칼이 무뎌진 거였습니다. 정숙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밤거리가 고요했는데 불빛들만 반짝이고 있었고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자 메시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신우이에게서 온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읽지 않은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나씩 삭제했어요. 화면에서 사라지며 깨끗해졌습니다. 휴대폰을 창가에 내려놓았어요. 커튼을 치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 안에 내려앉았는데 가로등 불빛만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왔어요. 이제 더 이상 막아줄 사람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정숙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협박도 회유도 압박도 통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정숙이 쥔 카드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정숙은 침대로 갔어요. 이불을 펼치고 베개를 고쳐 놓았습니다. 누웠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며 들이마시고 내쉬자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내일 아침 우체국에 가서 봉투를 보낼 거였어요. 그럼 모든 게 시작될 거였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할 거였는데 질문이 올 거였고 조사가 이어질 거였으며 어쩌면 시댁에도 연락이 갈 거였어요. 하지만 정숙은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하며 준비했던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는데 돌아갈 생각도 없었어요. 정숙은 잠들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느려지며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정숙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차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밤은 깊어갔어요.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방은 고요했는데 시계만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건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이에요.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사람 없는 시간대였는데 테이블 사이 간격이 넓었고 창밖으로는 도심의 빌딩들이 내려다 보였어요.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는데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검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는데 앞에는 거의 마시지 않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잔 가장자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정숙은 맞은편에 앉지 않았어요. 의자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였는데 손은 가방 끈을 잡고 있었고 시선은 서윤이 아닌 창밖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좀 과했죠. 서윤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표정이 진지해 보였고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손 올린 건 제가 잘못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어머님한테 사과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린 거예요. 정숙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준비해 온 듯 말을 이어가며 커피잔을 밀어내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날이랑 달라요. 금감원 쪽, 기자 쪽 다 연결돼 있어요. 어머님 이름은 아직 안 나갔지만 시간 문제예요. 계속 이러다간 어머님도 저희도 다 힘들어질 거예요. 서윤은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천천히 정숙 쪽으로 밀었어요. 흰색 봉투였는데 두툼했고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쪽 문제도 더 안 키울게요. 서로 여기서 정리하고 끝내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고. 정숙은 봉투를 보지 않았어요. 시선이 여전히 창밖을 향했습니다. 멀리 빌딩들이 보였는데 하늘이 회색빛이었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으며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어요. 서윤이 기다렸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는데 손만 가방 끈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라운지 안은 조용했고 멀리서 피아노 선율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서윤이 다시 불렀어요. 조금 조급한 톤이었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서윤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는데 표정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숙이 짧게 말하며 돌아섰어요.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는데 점점 멀어졌고 이윽고 출입구를 지나 복도로 사라졌어요. 서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는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는데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정숙의 휴대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는데 신발을 벗자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번호가 없는 전화, 짧은 문자, 확인 요청, 통화 요청. 화면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는데 진동 소리가 거실 공기를 흔들었어요. 정숙은 받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울리는 걸 지켜봤어요. 연결음이 끝나면 다시 울렸는데 또 끝나면 또 울렸고 그 사이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쌓였어요. 알 수 없는 번호들에서 왔는데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확인 요청, 통화 요청, 만남 요청, 인터뷰 요청. 정숙은 읽지 않으며 화면만 확인하고 다시 내려놓았는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이 됐어요. 정숙은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뉴스 채널로 돌렸는데 앵커가 말하고 있었고 화면이 전환됐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대기업 자금 회수 과정, 외부 압력 의혹 제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건물이 나왔습니다. 시댁 쪽 건물이었어요. 카메라가 입구를 비추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장면을 보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앵커가 설명했어요. 해당 기업 측은 이번 대출 회수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밝혔으나 당국은
외부 압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진상규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됐어요. 회의실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기자들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마이크가 여러 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지고 있었어요. 이건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외부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는 그 요청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몰랐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계약 정리도 외부에서 직접 하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거면 그쪽에서 설명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피해자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는데 시아버지는 손을 들어 제지했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TV를 껐어요. 화면이 꺼지며 거실이 조용해졌는데 정숙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정숙의 이름이 방패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의 폭력도 그 뒤의 압박도 김전무를 통한 압력도 모두 사라진 채 모든 책임이 보이지 않는 외부인에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외부인이 정숙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댁은 피해자처럼 보였는데 정숙은 보이지 않는 가해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확인했어요. 김전무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김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번 건은 제가 움직이면 더 커집니다. 제 이름이 나가면 어머님까지 자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안 됩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이었는데 별은 보이지 않았고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숙이 짧게 대답했어요. 김전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통화가 끊겼는데 신호음만 남았어요. 정숙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췄는데 창백하게 보였고 정숙은 새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날짜와 순서만 정리했습니다. 감정은 넣지 않았는데 해명도 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만 적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결정했는지,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됐는지, 책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만 명확하게 숫자와 날짜를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메일을 열어 수신자를 입력했습니다. 언론사 주소였어요. 경제부 기자 이메일이었는데 예전에 연락받았던 주소였습니다. 파일을 첨부하고 제목을 입력했어요. 발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전송됐어요.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정숙은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화면이 꺼지며 방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신문을 펼쳤어요. 경제면 상단에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대출 회수, 내부 결정으로 확인, 외부 압력 정황 없어. 기사를 읽었어요. 압력 대신 차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외부 개입 대신 내부 판단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정숙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결정권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올라가 있었는데 직책과 함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누가 언제 결정했고 누가 승인했으며
어떤 절차로 진행됐고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이 어젯밤 보낸 자료가 그대로 반영된 거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숙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계속 읽었어요. 다른 기사도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는데 다른 신문사였고 비슷한 결론이었어요.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부 결정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서유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쪽에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정숙이 받기 전에 끊어졌는데 다시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신문을 접었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정확하게 접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는데 반으로 또 반으로 깔끔하게 접었어요. 접힌 신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고 어젯밤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새로운 공간에 있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서류 캐비닛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은 흰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어요. 창문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 점심 먹으러 가는 사람,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 전화 통화를 하며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상의 풍경이었어요. 정숙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안경을 쓴 채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며 읽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날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곳도 있었어요. 서명란에는 여러 사람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였어요. 톡톡 3번. 들어오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서류를 2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약간 긴장돼 보였어요. 이 부분 어머님 판단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책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서 살폈어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고 날짜를 체크했어요.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서류를 돌려줬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갔어요. 문이 다시 조용히 닫혔습니다. 정숙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빌딩 창문들이 노을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연회장 이후 정숙은 더 이상 그 집안과 엮이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메시지가 와도 읽지 않았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자는 제안도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정숙은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윤의 이름은 더 이상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동안 떠들썩했던 뉴스가 잦아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슈들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정숙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판단했고 결정했어요.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책상 위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정숙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케이스에 넣어 책상 서랍에 정리했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모든 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다른 사무실에서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진동 소리가 났어요. 정숙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엘리베이터는 층을 지나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정숙은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경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자동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선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새 몇 마리가 비자를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일정한 속도로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지나갔어요. 익숙한 길을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체면을 지켜줄 이유도 대신 막아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댁의 빚을 관리할 필요도 없었어요. 서윤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고개 숙일 필요도 없었어요. 신우이의 말에 대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자유로웠어요. 홀로 섰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어요. 누구도 정숙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움직이면 그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봤어요. 5분 후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이 떠들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어요. 웃음소리가 컸습니다. 직장인들이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거나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무거워 보였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정숙은 정숙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 정숙으로 살고 있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윽고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류장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탔어요. 정숙도 카드를 찍고 올라탔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갔어요. 신호등을 지났습니다. 건물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숙은 창밖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게들, 사람들, 차들, 나무들, 모든 게 흘러갔어요. 연회장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정숙은 살아남았어요. 혼자 섰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찾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정숙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정숙의 집 근처였어요. 정숙은 내렸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는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매일 걷는 길이었어요. 정숙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돌았습니다. 집이 보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정숙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히 정숙만의 시간이었어요.